네,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의 불법 계약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회장 가족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.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.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,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.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%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. 현행법은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 계약을 반복했습니다.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 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, 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.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확인해보니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.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.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.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. 거기 유원시설에서. 중앙회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름아름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습니다. 쪼개기 수의 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긴급 수의 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.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YTN 김철입니다.